최근 일부 도심 지역에 이른바 러브버그가 급격히 늘어나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벌레떼. 이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러브버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어떤 벌레야 이렇게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인터넷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막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정식 명칭은 플라시아 니악티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도 그냥 러브버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얘네가 이제 꼭 두 마리가 붙어 있어서 언뜻 보면 머리가 두 개 달린 것 같이도 보여서 쌍두벌레 이렇게도 하고요. 또 혹은 허니문 파리 이렇게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이 러브버그란 이름을 참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름은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이 외모가 뭐 딱히 이렇게 사랑스럽진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특히나 이제 서울 그 은평구의 어떤 주택가 이런데 막 수백 마리가 떼지어서 나타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 집에도 나타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직접 본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다행히 저희 집에 저희가 마포구인데요. 다행히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았던 건 아니고 한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이게 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벌레 자체가 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글쎄요. 벌레 자체가 그러니까 낯설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리가 잘 몰랐던 벌레이고,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눈에 잘 안 띄었던 거지 원래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한 곤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개체수만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벌레가 확 늘어나서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처음에 뭐 서울 서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북쪽인가요?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더니 점점 발견됐다고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사실은 저희 집에 나오고서 이게 확산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곤충 전문가분께 여쭤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처음에 은평구에서 서대문, 마포, 고양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게 확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요? 얘네들이 이제 파리목 털파리과라고 하는데요. 이 파리들이 사실 비행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비행 거리 자체가 막 되게 넓거나 하진 않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사는 기간이 뭐 일주일도 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체들이 직접 막 이 시기에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날아갔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주변에 어딘가 산이나 산자락 이런 데 살고 있다가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시 어디 이런 벌레가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산자락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산자락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원래는 한 뭐 5월이나 이제 이럴 때쯤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요번에는 5월, 6월이 워낙 좀 가물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원래 습해야지 이제 비도 내리고 해야지 나오는데 올해 봄비가 워낙 좀 안 내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가 장맛비가 이제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와락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벌레가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뭐 지금 가뭄 끝에 장마가 오니까 가뭄 때는 지금 부화를 못했다가 애벌레 상태에서 성충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성충으로 바뀌어서 확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진 것처럼 우리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장마와 가뭄, 기후변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벌레가 없던 현상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걸 다 이제 기후 변화 이런 쪽으로 다들 의심이 사실 들잖아요. 요즘은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기후 변화라는 이제 거대한 현상과 어떤 특정 현상 이거를 이렇게 바로 인과관계를 짓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곤충뿐만이 아니라 지난 이제 올봄 가물었던 거 이것도 사실 이게 그럼 기후변화 때문이냐라고 물으면 그 전문가분들 중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분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가뭄이 심했던 것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번 곤충만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제 막 갑자기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갑자기 일어났던 것 중에 메미나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이 메미나방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가물어야지 얘네들은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곤충마다 다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기후 변화 때문이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담배 피우다가 이제 끊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폐암에 걸렸다. 그럼 이 사람이 폐암에 걸린 게 담배 때문이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확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담배 많이 피워서 그런 거야. 그렇죠. 의심이 들지만 의학적으로 그게 정말 담배 때문이 왜냐하면 담배를 뭐 이제 그 폐암의 원인이 많잖아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도시 오염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성면에 노출됐을 수도 있고 막 요인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후 변화와 곤충의 관계도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곤충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를 부쩍 자주 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세종시에서도 뭐 곤충 벌레가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한 10년 전쯤이었나요? 곱등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곱등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0년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막 곱등이가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나타나고 그때도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게 이제 춘천뿐만 아니라 그때도 막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민원이 막 치솟고 하면서 그때 기사가 꽤 많이 됐었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뚜라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훨씬 커가지고 이게 막 대왕 귀뚜라미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 막 이랬었는데 이게 특히나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게 이 곱등이 안에 연가시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연가시 왜 그 숙주 안에 들어가서 숙주를 조종해서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왠지 영화 스토리 같은. 네, 영화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곱등이를 죽이면 연가시가 튀어나온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공포에 질리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한때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나타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막 그렇게 대발생 같이 되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년 전에 서울의 대벌레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에는 매미나방이나 미국 선녀벌레 이런 것도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번에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크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해충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충도 있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여름철 이제 불청객 모기가 아닐까 싶어요. 모기는 말라리아 옮긴다고 하고 뭐 그러죠. 네. 이제 모기가 특히 지카 바이러스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이슈 됐었잖아요. 말라리아 이런 굉장히 이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질병을 매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동물 막 이렇게 이제 그걸 모기로 꼽고 있는데 이제 뭐 아프리카나 그러니까 뭐 중남미처럼 덥고 좀 방역이 안 되는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거의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모기 때문에 희생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무시할 만한 그런 동물이 절대 아닌 거죠. 특히나 이 모기 중에서도 이집트 순모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모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을 보면요 주로 열대 지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열대 지역 그 위도가 그 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 얘네들이 왜냐하면 겨울철 평균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은 좀 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태까지는 없었던 건데 다행히 그런데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하지만 우리 서울보다는 따뜻하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3, 4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몇 년째 지금 계속 아예 여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추정컨대 그 얘네들이 직접 그쪽으로 뭔가 이제 자연적으로 번져나간 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워싱턴에 유입이 됐는데 이제 보면은 도시에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뭐 아무튼 지하 뭐 하수구 이런 데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이런 데 어떻게 잘 찾아서 얘네들이 몇 년째 계속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엔 다행히 아직 없지만 굉장히 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털을 잡고 살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런 점도 좀 유념을 해야 되고 또 그 일본 내연모기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출현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어요. 날이 금방금방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기본적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도 이제 예전엔 여름 끝나면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제 가을, 늦가을까지 계속 길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코로나 팬데믹이 뭐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 때 그때도 얘기 나왔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실 열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런 바이러스나 뭐 감염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만 비교해도 아열대 기후가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점점점 지구가 뜨거워짐에 따라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모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보일러실 같은데 가면은 막 있고 그렇거든요. 네. 이집트 모기 들어오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어떤 특정 현상을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런 어떤 추세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곤충이라는 게 전 세계 80만 종이라서 얘네들이 전 세계 안 사는 곳이 없거든요. 심지어 바닷속에 사는 곤충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살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뭔가 위도를 따졌을 때 아열대 이런 곳에 확실히 많은 게 사실이고 그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쪽은 항상 사시사철 먹을 게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렇고 또 이제 우리처럼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겨울이 되면 얘네들이 동면에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 사람 눈에 잘 안 띄고 그리고 이제 추울 때는 진짜 얘네들이 막 유충이나 알로 지내다가 막 이렇게 얼어 죽기도 하고 하니까 개체 수도 줄고 그다음에 뭐 그런 면이 있는데 아열대 같은 경우는 연중 그런 이벤트가 별로 없으니까요. 얘네들이 개체 수도 많고 좀 더 다양하고 덩치도 막 크고 이런 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후변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아열대화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점점 이제 못 보던 곤충들이 뭐 늘어날 거다. 이렇게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번갈아서 찾아오는 것처럼 이번에 러브버그처럼 새로운 벌레들이 갑자기 개체수가 확 늘어나서 우리 눈에 자주 띄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러브버그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외래종은 아니고 워낙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었던 종이고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 이제 천적들도 덩달아 같이 늘어나거든요. 원래 생태계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조절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얘네가 늘어나면 얘네 천적들이 이제 메추라기나 뭐 이런 어떤 새 종류, 거미, 귀뚜라미 또 이런 애들이 얘네들 잡아먹거든요. 그럼 얘네가 늘어나면 그 천적도 늘고 그러면서 또 많이 잡아먹으니까 또 줄고 약간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막 그 요새 지자체에서 우리 방역 열심히 합니다 하면서 방역통 짊어지고 이렇게 뿌리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얘네들이 굉장히 생태계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는 또 중요한 그 동물인데 이렇게까지 막 방역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생태계 순환고리를 오히려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쵸, 방역한다고 잠깐 한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데 맞아요.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환경에 해로움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생활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